우유를 꾸준히 마시면 뼈가 튼튼해진다. 이렇게 믿고 계신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을 믿은 분들 중 대부분이 지금 허리 통증이나 골절로 병원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평생 우유를 마셔온 분들이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지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저는 20년 넘게 정형외과에서 뼈 건강을 진료해온 정형외과 전문의 정민수 원장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며 확실히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우유를 마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몸이 칼슘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유의 칼슘 흡수율은 30%에 불과합니다. 100을 섭취해도 70은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결국 아무리 열심히 마셔도 뼛속에는 충분한 칼슘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주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우유보다 5배 이상 잘 흡수되는 3가지 음식, 그리고 단 한 가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3개월 안에 골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약이나 비싼 영양제 없이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그 비밀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공개할 한 가지 결정적인 습관,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여러분의 뼈 건강을 완전히 갈라놓을 겁니다. 지금부터 진짜 뼈를 살리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일 우유를 마시니까 뼈는 걱정 없어. 하지만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60, 80대 환자분들 중 절반 이상이 매일 우유를 챙겨 드시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골밀도 검사를 해보면 수치가 기준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평생 우유를 거르지 않았는데 작은 충격에도 팔이나 고관절이 쉽게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칼슘의 섭취량이 아니라 몸이 실제로 흡수하는 칼슘의 활용률에 있습니다. 우유 한 잔에는 약 200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충분해 보이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중 약 30%만이 우리 몸에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70%는 흡수되지 못한 채 소변이나 땀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결국 매일 2잔을 마셔도 몸이 실제로 이용하는 칼슘은 한 잔도 안 되는 셈입니다. 왜 이렇게 흡수율이 낮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음식 속의 칼슘이 잘 녹지 않습니다. 또 우유 속의 단백질과 인산 성분은 오히려 칼슘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커피, 짠 음식, 가공식품을 자주 섭취하면 나트륨과 카페인이 칼슘을 더 빨리 배출시킵니다. 이렇게 여러 요인이 겹치면 아무리 열심히 우유를 마셔도 뼛속으로는 칼슘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나는 우유를 마시니까 괜찮다는 잘못된 안심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 믿음 때문에 다른 식단이나 생활 습관을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뼈는 매일 조금씩 약해지고 그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 살짝 미끄러졌을 뿐인데 갑자기 고관절이 부러지고 그때서야 뼈가 이미 많이 약해졌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저는 20년 동안 환자들의 골밀도 데이터를 보며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같은 양의 칼슘을 먹더라도 흡수율이 높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뼈의 상태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실제 환자들의 변화를 통해 확인된 결과입니다. 이제 우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중요한 건 내 몸이 칼슘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여러분의 뼈가 지금 보내는 경고 신호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지금부터 소개할 한 분의 이야기가 바로 그 진실을 증명할 겁니다. 그는 매일 우유를 마셨지만 결국 단 한 번의 실수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우리가 지금 당장 식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확실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로 78세 이기훈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였고 본인도 늘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우유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마셨어요. 20년 동안요.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살짝 헛디뎠을 뿐인데 갑자기 허리와 엉덩이 쪽에 극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검사해보니 고관절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이기훈 어르신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뼈가 약할 리가 없잖아요. 우유를 매일 그렇게 챙겨 마셨는데요. 하지만 골밀도 검사를 해보니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보다 뼈의 밀도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죠. 저는 그때 어르신께 조심스럽게 설명드렸습니다. 우유를 열심히 마셨다는 건 아주 좋지만 문제는 흡수율입니다.
드신 만큼 몸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처음엔 잘 믿지 못하셨지만 혈액 검사 결과를 보시고는 생각이 달라지셨습니다. 칼슘 수치는 낮았고 비타민 D는 거의 결핍 수준이었습니다. 그제야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저는 그때 어르신께 3가지 간단한 식습관을 권해드렸습니다. 특별한 약도 비싼 영양제도 필요 없었습니다. 대신 우유보다 더 높은 흡수율을 가진 3가지 음식을 매일 식단에 넣고 생활 속에 한 가지 습관만 바꾸자고 했죠.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딱 3개월만 해보자는 제 말에 어르신은 성실하게 실천하셨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 다시 검사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골밀도 수치가 8% 이상 상승했고 허리 통증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어르신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 원장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후로 저는 비슷한 사례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우유에만 의존하다가 식습관을 조금만 바꾸었을 뿐인데 뼈 상태가 달라진 환자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마셨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흡수되느냐였습니다. 이기훈 어르신의 이야기는 그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이제부터 그분이 어떻게 변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선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첫 번째 음식은 아마 여러분의 식탁에서도 아주 쉽게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음식 1. 통깨. 우유보다 높은 칼슘 흡수율. 작지만 강한 한 숟가락의 힘.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바로 통깨, 즉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참깨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깨를 단순히 음식의 고소한 맛을 내는 조미료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통깨는 뼈 건강에 있어 가장 놀라운 천연 칼슘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통깨 한 숟가락에는 약 9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얼핏 보면 우유보다 적어 보일 수도 있지만 흡수율이 약 40%에 달합니다. 우유의 30%보다 훨씬 높은 수치죠. 게다가 통깨는 껍질째 먹기 때문에 껍질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과 섬유질이 칼슘의 체내 흡수를 도와줍니다. 반면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깐깨, 즉 껍질이 벗겨진 참깨는 칼슘 함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껍질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영양소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통깨는 작지만 뼈에는 가장 강한 힘을 주는 음식입니다. 실제로 이기훈 어르신도 첫 번째로 바꾼 식습관이 바로 아침 식사에 통깨를 한 숟가락 넣는 것이었습니다. 밥 위에 솔솔 뿌리거나 시금치나 콩나물 무침에 듬뿍 넣어 드셨죠. 그렇게 단 3개월을 꾸준히 실천했을 뿐인데 골밀도 수치가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통깨의 장점은 단순히 칼슘뿐만이 아닙니다. 마그네슘, 인, 아연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 칼슘이 뼛속에 잘 자리 잡도록 도와줍니다. 또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있어 뼈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소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속이 약한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밥을 지을 때 통깨를 한 숟가락 넣거나 반찬 위에 뿌려서 드세요. 된장국이나 나물무침에 넣으면 고소한 맛도 더해집니다. 단, 너무 많이 볶으면 영양소가 파괴되므로 살짝만 볶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작은 통깨 한 숟가락이지만 그 안에는 우유 2잔에 버금가는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 한 숟가락으로 뼈를 단단히 채워보세요. 당신의 하루가 달라지고 몇 달 후에는 뼈가 직접 그 변화를 보여줄 것입니다. 음식이 깨씹, 뼈에 칼슘을 붙여주는 비타민 K의 힘. 두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바로 깨씹입니다.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채소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씹이 뼈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깨씹 10장에는 약 21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우유 한 컵보다도 많죠. 그러나 깨씹의 진짜 가치는 그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K에 있습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단순히 몸에 들어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뼈에 단단히 붙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깨씹은 칼슘을 붙여주는 풀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래서 깨씹을 꾸준히 먹으면 같은 양의 칼슘을 섭취해도 뼛속에 머무는 비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깨씹의 칼슘 흡수율은 약 45%로 우유보다 1.5배 이상 높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깨씹을 뼈를 위한 녹색 비타민이라고 부릅니다. 68세의 박영수 씨는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매일 우유를 마시며 관리했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다고 하셨죠. 저는 박 씨에게 매일 점심마다 깨신 무침을 한 접시씩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진간장, 다진 마늘, 통깨, 들기름을 넣어 간단히 무쳐서 하루에 15장 정도 드시게 했습니다. 처음엔 맛이 특별히 다를 것도 없고 별 효과를 못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무릎이 한결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느꼈던 뻐근함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3달이 지나 다시 검사를 해보니 골밀도 수치가 7% 가까이 올라 있었습니다. 박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반찬으로 먹었을 뿐인데 뼈가 달라지네요. 깨씹은 칼슘 외에도 철분과 엽산, 비타민 A씨가 풍부해 혈액순환과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깨씹 장아찌처럼 짜게 절인 음식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 오히려 칼슘 배출을 촉진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싱겁게 무쳐서 드시거나 신선한 생깨씹을 쌈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하나의 팁은 깨씹을 한 번에 많이 사서 깨끗이 씻은 뒤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1년 내내 쉽게 꺼내서 반찬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깨씹 무침, 깨씹쌈, 심지어 국수 위에 올려도 아주 좋습니다. 하루 한 접시의 깨씹이 뼈의 변화를 만듭니다. 단순한 반찬 같지만 꾸준히 먹으면 뼛속에서 진짜 붙는 힘이 생깁니다. 이제 여러분의 식탁에도 초록빛 비타민을 올려보세요. 깨씹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뼈의 친구입니다. 음식삼, 뱅어포정 뼈를 채우는 천연칼슘과 비타민 D의 조화. 세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뱅어포, 즉 뼈째 먹을 수 있는 작은 생선입니다. 뱅어포는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뼈 건강을 지키는 2가지 핵심 영양소, 칼슘과 비타민 D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뱅어포 20지, 한 줌 정도에는 약 400mg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의 절반에 가까운 양으로 단 한 번만 먹어도 충분히 뼈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단순한 양이 아닙니다. 뱅어포는 생선의 뼈까지 함께 먹기 때문에 흡수율이 35%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칼슘이 몸속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비율이 더욱 올라갑니다. 쉽게 말해 칼슘이 단순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뼈로 들어가게 만드는 음식인 셈이죠. 저는 환자분들에게 뱅어포는 뼈를 먹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70세의 이선희 씨는 우유 대신 뱅어포를 식단에 추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비린내가 거슬린다고 하셨지만 에어프라이어에 180도로 5분만 구우니 바삭하고 고소한 과자처럼 드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 한 줌씩 3개월 동안 꾸준히 섭취한 뒤 골밀도를 측정했더니 수치가 무려 10%나 상승했습니다. 뱅어포는 단백질 함량도 높아 뼈를 감싸는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 외에도 인, 마그네슘, 아연이 풍부해 뼈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골절 회복 속도를 높여줍니다. 특히 햇빛을 충분히 쬐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비타민 D 보충원으로 아주 이상적인 식품입니다. 섭취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에어프라이어로 살짝 구워 간식처럼 드셔도 좋고 마늘과 간장, 통깨를 넣어 볶으면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김밥 속에 넣거나 밥 위에 뿌려 드셔도 맛과 영양이 모두 풍부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나트륨 함량입니다. 뱅어포는 건어물 특성상 짠맛이 있기 때문에 하루 한 줌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이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물에 한 번 헹구어 소금을 조금 빼고 드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작은 생선 한 줌이지만 그 안에는 우유 몇 잔보다 훨씬 높은 흡수율과 풍부한 영양이 들어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드시면 뼈가 스스로 단단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음식, 통깨, 깨씹, 그리고 뱅어포. 이 음식들은 모두 쉽게 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 몸이 가장 잘 받아들이는 칼슘의 원천입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제 뼈의 흡수를 돕는 3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까지 함께 실천한다면 3개월 후 당신의 뼈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양소가 몸속에 얼마나 잘 흡수되느냐는 생활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확실하게 느낀 것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생활 습관에 따라 뼈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3가지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햇빛입니다. 햇빛은 우리 몸이 비타민 D를 스스로 만들어내게 도와줍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장에서 흡수될 때 반드시 필요한 성분으로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섭취해도 뼈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루에 단 15분,
팔과 다리에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비타민 D가 생성됩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 유리창을 통하지 않고 직접 햇빛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 자외선이 강하니 얼굴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베란다나 마당에서 잠깐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산성 음식입니다. 칼슘은 산성 환경에서 더 잘 녹고 체내 흡수가 활발해집니다. 식초, 레몬즙, 귤, 토마토 같은 음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깨시무침에 식초를 약간 넣거나 샐러드에 레몬 드레싱을 곁들이면 칼슘이 훨씬 잘 흡수됩니다. 국이나 찌개에 식초 한 방울, 혹은 레몬즙을 살짝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속이 약한 분들은 공복 계신 음식을 피하고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걷기입니다. 뼈는 자극을 받을 때 더 단단해집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뼈세포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골조직이 형성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등산이나 조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집 근처를 천천히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햇볕을 받으며 걷는다면 비타민 D 생성과 운동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단순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뼈가 스스로 회복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 15분의 햇빛, 식사 중 산성 음식 한 가지, 그리고 30분의 걷기.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칼슘 흡수율이 2배로 높아지고 몇 달 뒤 골밀도 검사에서 놀라운 결과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음식이 뼈를 채운다면 습관은 그 칼슘을 뼈에 단단히 붙게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우유를 꾸준히 마시면 뼈가 단단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얼마나 많이 마시느냐가 아니라 우리 몸이 그 칼슘을 얼마나 잘 흡수하느냐입니다. 우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섭취한 칼슘이 뼛속으로 제대로 들어가야만 뼈는 진짜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유보다 1.5배 이상 잘 흡수되는 3가지 음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통깨입니다. 작지만 강한 한 숟가락의 통깨는 우유 2잔에 해당하는 칼슘을 가지고 있고 껍질 속 미네랄 덕분에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두 번째는 깨씹입니다. 비타민 K가 풍부해 칼슘을 뼈에 단단히 붙게 만들어주죠. 매일 한 접시의 깨씹 무침만으로도 뼈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뱅어포입니다. 뼈째 먹는 생선이라 칼슘이 풍부하고 비타민 D가 칼슘이 뼈로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햇빛을 쬐어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고 식사에 산성 음식을 곁들여 칼슘의 용해를 돕고 매일 30분씩 걷는 습관이 더해져야 합니다. 이 단순한 3가지 습관이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고 뼈를 스스로 재생시키는 힘을 키워줍니다. 하루에 조금씩 실천하면 단 3개월 만에도 골밀도 수치가 변하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뼈, 건강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습관이 뼈를 결정합니다. 오늘 한 숟가락의 통깨, 한 접시의 깨씹, 한 줌의 뱅어포, 그리고 짧은 햇빛과 걷기. 그 사소한 변화가 평생의 건강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정민수 원장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활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준다면 그보다 기쁜 일은 없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뼈는 오늘부터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